자, 이번 시간에는 호의 길이와 넓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왼쪽에 우리에게 5개의 공식을 써놨어요. 그런데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번 시간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6학년 때 배웠어요. 우리가 원을 갖다 잘게 부수어서 반은 위로, 반은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게 잘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직사각형 모양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반이 이 위쪽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 또 반이 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원 전체의 원주의 반이 위로 간 거기 때문에 이 가로는 원주의 2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요 부분이 뭐예요?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지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원의 넓이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원의 넓이는 우리가 원을 잘게 부숴서 이렇게 붙이니까 직사각형 모양이 됐잖아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원주의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되겠죠. 이거와 이거는 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원주는 뭐였죠? 원주는 지름 곱하기 얼마예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2분의 1. 다시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은 그대로 쓰고 반지름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름을 갖다가 2분의 1 하면 뭐가 되겠죠? 반지름이 되겠죠. 지름을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 자, 지름을 2분의 1 한 게 반지름이고 여기 반지름 똑같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써주는 게 보기 좋겠죠. 그 다음 원주율은 맨 끝에다 써줄게요. 원주율.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6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할 거예요. 반지름을 R. 이거는 약속이에요. 원주율은 우리가 3.14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원주율은 무한소수예요. 3.142로 구의해서 우리가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6학년 때는 우리가 약 3.14 소수 둘째 자리까지 우리가 반올림해서 나타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필요할 수도 있고 자연수까지 필요할 수도 있고 소수 셋째 자리까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주율을 3.14로 중학교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이라고 이렇게 약속할 거예요. 이 약속은 꼭 지키셔야 돼요. 반지름은 항상 R, 그 다음에 원주율은 우리가 파이. 그래서 우리가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파이 앞에 쓰고 R이 2개 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R 곱하기 R은 거듭제곱에서 R의 제곱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구나.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우리가 6학년 때 배운 그대로 해도 답은 똑같으니까 너무 이렇게 다시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파이 R 제곱, R이 반지름이고 파이는 원주율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우리가 했으니까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채꼴의 넓이도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어요? 부채꼴의 넓이. 우리가 원의 넓이, 원의 넓이로 써줄까요?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과 이렇게 배웠어요. 6학년 때.
그런데 중심각이 몇 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원의 넓이 아까 파이 r 제곱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은 우리가 모르니까 x로 써서 이렇게 공식을 정리한 걸 여기다 선생님이 써놨어요. 자,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 원에서 일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중심각만 알면은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초등학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식으로 이렇게 정리한 걸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넓인데 여기서 2분의 1 L이 뭔지 요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주부터 공부하고 요거는 그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원주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어요? 지름 곱하기 얼마예요? 원주율 그랬어요. 원주율. 자, 그런데 지름은 약속한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지름은 우리가 반지름을 R로 했죠. 그래서 반지름이 2개 있으면 지름이 되니까 이 R이 되겠고, 그 다음 곱하기 원주율은 뭐라 그랬어요? 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2파이 R 이렇게 순서를 써서 공식을 만들어 준 겁니다.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지름은 반지름이 2개 있으니까 지름. 요거를 순서대로 숫자 파이 그 다음 R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원주 공식 2파이 R. 반지름이 2개 있으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주는 했고 호의 길이 구하면 호의 길이 똑같죠. 초등학교 때 하고 우리가 원주에다가 얼마만큼 중심각을 가지고 떼어낸 거니까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원주는 아까 2파이 R이라 그랬고 360분의 중심각은 모르니까 X. 그래서 우리가 호의 길이 식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배운 거라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기호로만 정리한 거 새롭게 2파이 R이 뭐야 파이 R이 뭐야 이럴까봐 우리가 정리한 거를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자, 원주 호의 길이 원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이거는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선생님 별표를 해놨는데 우리가 새롭게 배울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왜 이 공식이 됐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가 뭐였어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렇게 했죠. 그런데 자 보세요. 호의 길이 한번 가져올게요. 호의 길이에서 우리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자, 우리가 360분의 X를 알려면 이 곱하기가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나누기, 즉 분모가 오겠죠? 그래서 2파이 R L은 우리가 360분의 X 이렇게. 자, 그러면 요 360분의 X 대신에 우리가 요거를 넣을 거예요. 요거를. 그래도 되죠. 같다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다시 한번 씁니다. 자,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대신에 2 파이 R L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나요?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X는 파이 약분이 돼서 없어져요. 그리고 R도 하나 있고 여기는 하나가 남았어요. 그리고 뭐가 남았어요? L이 남았어요. 자, 숫자부터 먼저 씁니다. 2가 분모니까 2분의 1 이렇게 따로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R이 아까 하나 남았죠? 그래서 R. L도 하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를 2분의 1 RL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구나. 자, 요 공식이 어떻게 됐나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L은 우리가 길이를 나타내고요. S는 넓이를 나타내요. L은 길이, S는 넓이. 그 다음 R은 뭐예요?
반지름을 나타냈죠. 그 다음 파이는 뭐를 나타내죠? 원주율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들어와서 6학년 때 다 배운 거지만 이렇게 R이 뭐고 파이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2파이 R, 파이 R 제곱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반지름은 뭐라고 한다고요? R, 원주율은 파이. 모든 길이는 원주나 호의 길이나 이런 것들은 L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S로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가 공식이 왜 하나면 되지 왜 두 개예요? 그럴까봐 선생님이 정리를 해줍니다. 자, 360분의 x가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가 부채꼴에서 중심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공식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중심각이 없어요. 그리고 호의 길이가 나왔어요. 호의 길이가 나왔을 때는 부채꼴의 넓이를 물어봤을 때는 이 2분의 1 RL을 우리가 대입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기 1, 2, 3, 4번까지는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새로 배우는 거 S는 2분의 1 RL, R은 반지름, L은 호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물어봤을 때 중심각이 주어졌다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해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고요. 호의 길이가 주어지면 우리가 2분의 1 RL 해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다 이해했나요? 자, 선생님이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심각이 주어진 경우, 호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게요. 자, 우리가 이거는 중심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공식 어떤 걸 이용해야 되죠? 2분의 1 RL을 이용하면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이용해요? 파이 R 제곱 즉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2분의 1 쓰고 R이 뭐예요? 반지름이죠? 그러면 반지름 20. L은 뭐예요? 호의 길이니까 4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되죠? 1은 2, 1은 2 해서 간단히 40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넓이. 다시 우리가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땐 2분의 1 RL. 그래서 2분의 1 써주고 R은 반지름이니까 20 써주고 호의 길이는 4파이. 그래서 약분하면 10 남고 10 곱하기 4 하면 40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쉽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중심각이 주어졌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320분의 중심각. 자, 해봅시다. 파이 R이 뭐죠? R이 우리가 6 곱하기 6 쓰는 게 좋아요. 제곱하면은 계산하기가 조금 약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360분의 30. 다시 파이 R 제곱 R을 두 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6 곱하기 6 320분의 중심각 30도. 자, 계산해 봅시다. 0, 0, 15로 약분하고 3, 1은 3, 3, 2, 6. 자, 그 다음 6, 1은 6, 6, 2, 12 약분이 되네요. 또 되네요. 2, 1은 2, 2, 3은 6. 결국은 우리가 3파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심각이 주어졌을 때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20분의 중심각,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2분의 1 RL. 이렇게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데도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그 맞게 중심각이 나왔으면 요식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가 나왔으면 2분의 1 RL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모르면 초등학교 때 요것만 배웠기 때문에 풀 수 없다고 선생님한테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채꼴의 넓이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는 거,
주어졌을 때,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거 잘 이해하시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6cm, 반지름이 6cm인 우리가 부채꼴에서 반지름이 3cm인 우리가 부채꼴을 빼면 빗끝인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풀어봅시다. 자, 반지름이 얼마예요? 6이죠?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러면 이 커다란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겠죠. 여기서 반지름이 3cm인 우리가 부채꼴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약분하면 6이 나오겠죠. 근데 또 약분이 돼요. 그러면 답은 6파이. 그 다음 또 여기도 약분하면 6, 6이 36이니까 6이고 여기는 3, 1은 3, 3이 6. 그 다음 여기 우리가 약분이 안 돼요. 그래서 빼기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자, 이쪽은 분수고 이쪽은 우리가 자연수잖아요. 통분해 줘야 되겠죠. 2분의 12파이 빼기 2분의 3파이.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2에서 3을 빼면 얼마죠?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9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커다란 부채꼴에서 이 조그만 부채꼴을 빼면 빗금진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고 정리를 해주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둘레를 구할 건데 둘레라는 거는 뭐예요? 둘레라는 거는 우리가 겉에 있는 길이. 자, 이 길이에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다 더하면 우리가 색칠한 부분에 둘레가 나와요. 그런데 이 3cm는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는 써주고, 그럼 이거는 계산했어요. 그 다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우리가 부채꼴에 호의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큰 것부터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 반지름이 우리가 6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호의 길이나 원주는 지름 곱하기 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은 12가 되겠죠. 12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더하기 요것도 했어요. 그 다음 요거는요.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은 6이 되겠죠. 그래서 6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다시 한번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더하면 겉에 있는 길이잖아요. 이 길이 다 더하면 우리가 색칠한 부분에 둘레가 나오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3이 두 개니까 3 곱하기 2하고 이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20분의 중심각 해서 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20분의 중심각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게 초등학교 우리가 공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굳이 중학교 거 외우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자, 3이 6 더하기 이것도 약분하면 6이죠. 6, 6이 36이니까 그 다음 6일은 6, 6이 12 또 약분이 되네요. 2파이 그 다음 이것도 약분해서 6이 나오고 여기는 6일은 6, 6일은 6 없어지네요. 그래서 파이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6 더하기 2파이에서 1파이 더하면 3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둘레는 6 더하기 3파이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말고 가로를 묶어준 다음에 우리가 단위를 센티미터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둘레는 이 겉에 있는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3cm는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하나하나 호의 길이 하나하나 호의 길이 해서 다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간혹 우리가 넓이를 생각해서 빼주거나 하는데 둘레는 뺄 게 없어요. 다 이렇게 더하시면 되니까 그거 잘 명심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다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사각형에서 부채꼴을 뺀 요 비금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둘레를 구하려고 합니다. 넓이는 말 그대로 정사각형에서 부채꼴만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한 변 곱하기 한 변, 여기에서 부채꼴의 넓이, 우리가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r이 얼마야? 6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우리가 정사각형은 여기가 90도죠. 그래서 90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쉽게 생각하세요. 정사각형에서 부채꼴 뺐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주면 돼요. 66이 36 빼기. 자, 00 지워주고. 지워줬다는 건 10으로 약분한 거예요. 9일은 9, 9, 4, 36. 자,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6의 제곱을 하면 애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일단은 66이 36이죠. 그러면 4하고 36이 약분되면 4, 9, 36이 되죠. 그래서 9 파이만 남습니다. 그래서 답은 36 마이너스 9 파이. 단위 쓸 때는 가로하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둘레는 말 그대로 겉에 있는 길이잖아요. 둘레를 우리 친구들이 구멍 났다고 해서 빼는데 둘레는 절대 빼기 없습니다. 둘레는 우리가 빨간 거로 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우리가 더해서 써주면 됩니다. 말 그대로 둘레예요.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나와 있어요. 9가 아니라 6이죠. 6이 몇 개 있어요? 6 더하기 6, 6 곱하기 2. 그러면 이거는 다 끝났어요. 이거랑 끝났고, 요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부채꼴 호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2 파이 r 곱하기 320분의 중심각. 그러니까 원주 구하고 곱하기 320분의 중심각만 추가하면 돼요. 자, 일단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얼마예요? 지름이 12 파이 곱하기 320분의 중심각 90도. 이렇게. 둘레는 빼기 없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고 이 길이를 더한다. 우리가 더하기만 있어요. 자, 6이 12에다가 그 다음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겠고 4일은 4, 4, 3, 12. 그래서 3파이.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단위를 써야 되기 때문에 3파이하고 가로하고 둘레는 센티미터 해서 이 문제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원래는 이 반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45도 움직여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이런 반원이었는데 이게 45도 움직여서 요 반원이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반원의 넓이를 구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45도인 부채꼴을 구할 거고, 그러면 이 전체가 나오잖아요. 이 전체가 나온 거에서 이 반원을 다시 뺄 거예요. 그러면 이 반원과 이 반원이 똑같은 반원이 이동한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 없어지면 결국은 이 부채꼴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정말 그런지 앞으로 이 그림이 나오면 이 넓이만, 이 부채꼴의 넓이만 구하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반원을 우리가 구하려고 해요. 그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20분의 180은 2분의 1이죠. 반원이니까. 그 다음 더하기, 이거는 반지름이 지금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4가 아니라 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8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얼마예요? 4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빼기, 우리가 아까 했죠? 이게 반지름이 4니까 똑같이 4 곱하기 우리가 파이 곱하기 2분의 1. 자, 그럼 이건 계산 하나 많아 없어져요. 그럼 결국 이것만 남겠죠. 그래서 9, 5, 45, 9, 4, 36. 그죠? 5일은 5, 5, 8, 40. 8일은 8, 8일은 8, 8파이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 센티미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더했어요. 그럼 전체가 나오잖아요. 전체가 나온 거에서 우리가 요거를 그대로 뺀 거예요. 그러면 요 색칠한 부분이 나온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림으로 이해하면
이 넓이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그럼 전체가 나오죠. 거기에서 요 넓이를 빼주면 이 넓이나 이 넓이가 같은 반원이 움직인 거니까 이거랑 이거는 없어지고 요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요 넓이만 구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문제를 선생님이 그려봤는데요. 왼쪽에 자, 4cm인 반원, 지름이 3cm인 반원, 그 다음에 지름이 5cm인 반원도 있어요. 그 사이에 직각삼각형이 끼어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4cm인 반원, 그 다음 3cm인 반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구해서 저희 전체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5cm 반원을 빼면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이 4cm 반원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원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 요거는 우리가 지름이 3인데 3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우리가 파이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직각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곱하기 2분의 1. 자, 빼기는요. 이 반원이 5cm인 반원인데 5를 2로 나누면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파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우리가 2분의 1이죠. 반원이니까 똑같이. 자, 이 식을 이해했나요? 4cm인 반원, 3cm인 반원. 직각삼각형을 구하면 우리가 전체의 넓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5cm인 반원의 넓이를 뺀다면 우리가 색칠의 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약분하면 몇 파이? 2파이. 자, 2, 2는 4, 4, 2, 8. 그래서 8분의 3, 3은 9파이가 되겠고. 자, 2, 1은 2, 2, 2는 4, 2, 3은 6이 나오겠네요. 빼기. 2, 2는 4, 4, 2, 8. 8분의 5, 5, 25 파이.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해야 되겠죠? 8로 통분할게요. 8분의 8이 16 파이 플러스 8분의 9 파이 마이너스 8분의 25 파이 플러스 6. 자, 파이는 파이끼리 다 모아서 한쪽에다 통분을 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16에서 9를 더하면 얼마죠? 8분의 25 파이예요. 그러면 뭔가 쉬운 냄새가 나죠? 자, 이것과 이것을 더하니까 8분의 25 파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빼야 될 게 8분의 25 파이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거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넓이가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오죠. 그래서 이 넓이는 6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돼요. 첫 번째 이 공식이 6이었잖아요. 세 번째가 6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넓이가 나오면 굳이 반원 구하고 삼각형 구해서 다 더한 다음에 또 반원을 빼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가 직각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6이라는 게 금방 나올 수 있죠. 4, 3, 12 나누기 2하면 6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과정 다 쓰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해봤잖아요. 해봤으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삼각형의 넓이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원이 3개가 있는데 이 둘레에 우리가 테이프를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여기도 원 4개가 있는데 테이프를 이렇게 둘렀어요. 그래서 이 빨간 테이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어려운 건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하면 원주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요것들은 우리가 반지름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 요건 원주예요. 그래서 일단 원주부터 구할게요. 원주는 반지름이 4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해결이 된 겁니다. 항상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하면 원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주 구했고, 반지름이 몇 개인가 봐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4개죠. 그 다음 여기도 반지름이 똑같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은 4인데 하나, 둘, 셋, 넷. 위에 4개, 이쪽에 4개. 그래서 반지름이 4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8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파이 플러스 4파이 32. 그래서 이 길이는 8파이 플러스 32 cm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곡선 부분을 더하면 원주예요. 그리고 요거는 반지름이 4개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반지름이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4인데 위에 4개, 밑에 4개 해서 8개.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간단히 테이프의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길이를. 자, 그럼 밑에 것도 봅시다. 자, 요렇게 끊고, 요렇게 끊고, 요렇게 끊고. 자, 일단 곡선 부분을 먼저 보세요. 이 부분 직각 90도, 이것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90도가 4개잖아요. 곡선 부분이. 90도가 4개면 90 곱하기 4는 360. 아, 요 곡선 부분을 다 더하면 원주가 돼요. 그러면 반지름이 2니까 지름은 4죠. 그래서 4 곱하기 파이. 요 곡선 부분은 우리가 원주로 한 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다시 이 곡선 부분은 우리가 4개를 합하니까 원주가 돼요. 그래서 지름 곱하기 파이에서 원주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 이 부분도 보세요. 반지름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반지름이 2개면 2 곱하기 2. 반지름이 2개예요. 그래서 지름이 되겠죠. 요런 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런 게 4개. 그래서 우리가 4 곱하기 파이는 4파이, 그 다음 더하기 2는 4, 4, 4, 16. 그래서 이거의 우리가 테이프의 길이는 4파이 플러스 16 cm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3개가 됐건 2개가 됐건 뭐 3개가 됐건 2개가 됐건 4개가 됐건 5개가 됐건 무조건 곡선 부분을 다 더하면은 원주가 돼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요 길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보세요. 반지름 2개로 이루어졌죠. 반지름 2개. 그런데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반지름 2개 똑같죠? 반지름 2개 똑같죠? 반지름 2개 똑같죠? 아, 하나, 둘, 셋, 넷. 반지름이 2개인데 이런 게 몇 개?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프에 우리가 둘레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게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테이프의 길이를 구하면 이 곡선 부분을 다 더하면 우리가 원주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또 120도, 120도, 120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주가 되게 돼 있어요. 원주. 그래서 원주 구하고 요 나머지 부분이 반지름 몇 개로 이루어졌나 해서 계산만 하시면 뭐 어떤 게 10개가 나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 곡선 길이가 항상 원주라는 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반지름이 몇 개로 이루어졌나 그것만 체크하시면 쉽게 이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다뤄봤어요. 호의 길이, 넓이, 공식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 봤는데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선생님이 찍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재밌게 선생님과 또 공부해봐요. 안녕.